배달 졸업을 외치고 한 몇 주 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그동안 이제 바이크로 배달에 대한 상황을 많이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자동차로는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차로 배달을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어저께 저희 둘째가 변기에다가 장난감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나갔는데 와이프한테는 그냥 괜찮다, 애들 혼내지 말아라 쿨하게 얘기했지만 약간 뭔가 속이 좀 쓰린다고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오늘 저에게 위로도 하면서, 그러니까 차로 배달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차 배달은 2인 1조로 하면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 제 와이프를 소환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배달 시작해 볼게요. 5분 후. 지금 5분에서 10분을 기다렸는데 AI는 아예 잡히질 않고요. 일반 배차로 골라서 하려고 했는데 한 건씩은 들어와요. 근데 선택하려고 누르자마자 이미 다른 배정이 돼버려서 뺏긴 거죠. 자, 이렇게 조금만 늦으면 배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기다리는 동안 이 차 배달의 장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 배달의 제일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비 왔을 때도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점, 일단 첫 번째, 제일 간단하게 유지비죠. 확실히 바이크나 뭐 자전거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거. 간단하게 그냥 기름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차로 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것은 전기차로 했을 때가 좋을 것이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정차 문제입니다. 예전에 바이크로 했을 때는 정차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골목을 가든 아니면 도로를 가든 간단하게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 됐었죠. 자, 그런데 차로 했을 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2차선 도로에 있는 가게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완전 좁은 골목 같은 데에 간다면 사실 정차하기가 쉽지 않죠. 정차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세워둔 다음에 뛰어와서 픽업을 받고 가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좀 많이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광장 같은 데가 있어요. 자, 그런 데서도 사실 쉽지 않죠. 자, 들어가는 입구가 여긴데 차를 만약에 가지고 왔다 그러면 저기 반대편 또 저 반대편 세워놓고 이렇게 쭉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쉽지 않겠죠. 아무튼 이런 거리 동선의 문제가 배달의 또 어려운 점이죠. 드디어 배달이 잡혔습니다. 배달을 갔다 와서 자, 중간에 단점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배달이군. 이 핸드폰을 줄 거야. 그럼 이 핸드폰에 내가 그때 말한 대로 번호가 적혀 있어. 그 번호를 보여주면 돼. 그치, 요 라인에 있지. 우리 어차피 저기에서 볼 수 있어. 예전에 저 앞쪽에서 그때 뉴스 찍은 거잖아. 저기 앞에서 눈 오던 날 저기서 찍었어. 자, 픽업을 갔습니다. 자, 이렇게 2인 1조로 하면 정말 편해요. 근데 혼자서 하면 여기다가 주차 대충 빨리 해놓고 막 뛰어갔다 와야 되죠. 그런 점들이 쉽지 않아요. 금방 나왔네. 가자. 입주민 전용이네. 여기다 차 세우면 안 돼. 가끔 아파트에 이런 게 좀 귀찮은 것 같아. 입주민만 들어가고. 출입구 찾기 빡세네. 경비 소추가 이렇게 뭐냐.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다 125. 공동 현관 비번 있거든? 비번하는 게 집마다 다 다르니까 헷갈려.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냥 놓고 바로 사진 찍으면 돼. 지금 두 번째 픽업지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완전 작은 골목이어갖고 지금 비상등 켜고 잠깐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이런 데들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아까 이어서 배달 단점 세 번째, 피크 시간대 정말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배달을 하면 두 시간대가 있죠. 첫 번째 점심 피크, 저녁 피크. 점심 때는 어느 정도 할만한데 저녁에는 이제 퇴근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차로 배달하려면 진짜 헬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고객한테 항의 전화도 올 수도 있고 가게에서도 전화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녁 평일 배달은 차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녁 배달을 하려면 완전 늦은 시간대 배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말, 평일보다는 주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달의 단점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이 배달이 차로 한다고 해서 아예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단지 많이 남기느냐 덜 남기느냐의 차이 때문에 단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배달 차로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첫 번째는 어린이집 아이를 이제 데려다 주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시간이 남는 우리 어머님들 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하루에 뭐 2, 3만 원만 해도 한 달로 치면 나머지 용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분들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냥 부부가 일 끝나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배달을 하거나 주말에 시간 됐을 때 같이 2인 1조로 하시는 거. 단 이제 아이가 컸거나 아니면 없는 신혼부부들이 하기에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되지 않고 혼자서 무조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늦은 저녁, 심야 시간을 좀 이용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평일보다는 주말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이런 분들은 차로 배달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비를 더하고 내가 고생했던 것들을 좀 감안하면 돈이 안 됐을 때는 힘이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차 배달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지 아예 안 남거나 돈이 안 되는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변기값을 좀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배달을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을 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행 하시고요. 사고 없이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